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이징옥이 멧돼지를 산채로 잡아온 비법. 이징옥은 어릴 때부터 영 이징석과 더불어 무예가 출중하고 용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호랑이를 산채로 잡았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형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산채로 멧돼지를 보고 싶구나. 너희가 능히 내 소원을 풀어주겠느냐? 네, 어머니. 형제는 망설임 없이 대답한 후 각기 활을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형 이징석은 나이 18세, 아우 이징옥은 14세였는데 함께 사냥하지 않고 흩어져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얼마 후 이징석이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화살로 쏘아 잡은 멧돼지를 묶어서 아직 살아있는 채 가져왔습니다. 그래, 애썼구나. 어머니는 헐떡거리며 꿈틀거리는 멧돼지를 보며 큰아들의 수고에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징옥은 이틀 후에 집에 돌아왔으나 빈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이징석이 잡아온 멧돼지만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아하게 생각하여 물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사람들은 모두 내가 형보다 무용이 뛰어나다고 말하고 나도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형은 집을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멧돼지를 살아있는 채 묶어 가지고 왔다. 하지만 너는 이틀이나 지났음에도 맨손으로 집에 왔으니 어찌 된 일이냐? 그러자 이징옥은 빙긋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밖에 나가 보십시오. 밖에? 왜 그러느냐? 글쎄 나가 보시면 압니다. 이징옥의 요구에 마지못해 대문 밖으로 나온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 멧돼지가 숨이 턱에 차서 씩씩거리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대문 안으로 급히 들어와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산채로 멧돼지를 보고 싶다 하시기에 저는 활을 쓰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지요. 해서 멧돼지의 뒤를 쫓아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급하게 몰아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힘이 다 빠진 듯 보였기에 이리로 몰고 온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다시 살펴보니 멧돼지가 그동안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보였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네, 지모가 놀랍구나.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정말 애썼구나. 고맙다, 아들. 이징옥이 단지 힘만 센 게 아니라 지략 또한 대단했음을 일러주는 일화입니다. 이징옥은 1416년 무과의 장원 급제하여 벼슬길을 시작하였고 북방 여진족 토벌에 많은 공을 세우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김종서 장군 휘하에서 함께 여진족을 격퇴했으며 북방 사군 육진 개척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진족은 이징옥을 어금니가 있는 큰 돼지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이징옥은 성질이 굳세고 곧은 전형적인 무인이었습니다. 그런 면모는 1432년에 접반사로 중국 사신을 맞이할 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온 사신 윤봉은 조선 출신 황관으로 상당한 골칫거리였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벼슬을 주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올 때마다 뇌물을 받아 챙겼기 때문입니다. 그해 세종은 함길도에서 오래 벼슬한 이징옥으로 하여금 그 비율을 맞추게끔 했는데 이징옥은 세종의 기대와는 다르게 윤봉의 횡포에 과감히 맞섰습니다. 한 예를 들면 윤봉이 백성에게 뺏은 개를 몰래 개 주인에게 가져가게 했고 곡물로 준비된 매 한 마리를 숲속에 숨겨두었다가 몰래 놓아주었습니다. 윤봉이 노발대 발했음은 물론이고 세종도 그 일을 보고받은 뒤 외방에 중도 부처했습니다. 중도 부처는
벼슬아치에게 어느 지역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한 형벌입니다. 그래도 이징옥의 행위가 민족적 자존심을 바탕으로 한 데다 모공이 많은지라 1년 뒤 풀어주고는 영북진 절제사로 임명했습니다. 외적 토벌에 많은 공을 세워 1450년 한길도 절제사로 임명된 이징옥은 늙은 부친을 복리하고자 여러 차례 사직을 청했으나 그 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종이나 단종 모두 그만한 장군이 없다고 판단한 까닭입니다. 그러다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나면서 이징옥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징옥은 김종서 사람이니 없애야 한다. 수양대군은 함정을 파 이징옥을 한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징옥은 하루 만에 영문으로 돌아가 부당하게 파직됐음을 알고는 쿠데타 일으킨 수양대군에 맞서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징옥은 부하에게 살해당하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청령결백하여 청백리로 존경받았고 30년 넘는 세월을 북방 야인 토벌에 힘쓴 위대한 장군 이징옥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이징옥의 형 이징석은 1416년 묵과에 급제하여 역시 여진족 토벌에 공을 세웠지만 동생과는 사이 나쁘게 지냈습니다. 자신보다 동생의 무용이 뛰어남을 질시한 까닭입니다. 1453년 이징옥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징석은 연좌제로 투옥됐다가 부친 상중에 이징옥을 때리는 등 평소 동생과 사이 나빴음이 밝혀져 석방됐을 정도였습니다. 이징석은 1455년 세조 즉위에 공을 세워 공신에 봉해졌으니 동생과는 반대의 길을 걸은 셈입니다.